한국인 소년에게는 미국 명문 학교에서의 첫 등교일이었다. 그는 이미 미국의 부유한 학생들이 비웃고 조롱하는 시선을 보낼 것이라 예상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를 더 놀라게 한 것은 교장 본인이 그를 웃음거리로 만들기 위해 장기자랑 오프닝 무대의 피아니스트로 등록시켰다는 사실이었다. 하지만 그날 밤 그의 손끝에서 첫 음이 흘러나오자 모든 것이 바뀌었다. 강당 전체가 숨을 죽인 채 얼어붙었다. 그곳에서 일어난 일은 모두의 숨을 멎게 했고 이후 누구도 그 소년을 이전과 같은 시선으로 바라볼 수 없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은 어느 도시에서 태어나셨나요? 아래 댓글로 알려주세요. 함께 알아가 봅시다. 박민재는 웨스트필드 아카데미의 소음 속에서 어깨를 움츠리고 고개를 숙인 채 투명 인간이 되려 애쓰고 있었다. 교무실 옆 게시판에 붙은 종이 한 장이 그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그곳에는 큰 글씨로 적혀 있었다. 박민재, 재능 발표회, 피아니스트, 행사 오프닝. 그의 등줄기로 한기가 흘렀다. 그는 절대 자신을 등록한 적이 없었다. 드디어 그 중국인이 망신당하는 걸 보겠군. 블레이크 해리슨의 조롱 섞인 웃음이 그의 등 뒤에서 메아리 쳤다. 웃음소리가 복도를 따라 번졌다. 민재는 침을 꿀꺽 삼키며 살짝 떨리는 손으로 게시판에서 종이를 뜯어냈다. 가슴 깊은 곳에서 공포가 솟아올랐다. 블랙우드 교장이 어떻게 그의 피아노 실력을 알아냈을까? 매일 조롱받는 한국인 장학생인 그가 어떻게 전교생 앞에 설 수 있을까? 피아노는 그에게 가장 은밀한 기억이자 잃어버린 과거와의 연결고리였다. 그런데 이제 그것이 공개적 망신의 도구가 되었다. 그날 밤 버스 안에서 민재는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았다. 할머니 서윤 여사가 집에서 기다리고 계실 것이다. 할머니는 그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셨다. 그 희생에 보답할 때가 왔을지도 모른다. 비록 그것이 자신을 경멸하는 사람들 앞에서 상처받은 영혼을 드러내는 것을 의미할지라도 집으로 가는 길에 그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머릿속에서 울려 퍼지는 것을 느꼈다. 중국인이네. 일본인인가? 뭐라고 하는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 그들은 그가 한국인이라는 것조차 신경 쓰지 않았다. 그저 다른 사람일 뿐이었다. 아파트에 도착하자 민재는 잠시 문 앞에서 멈췄다. 할머니에게 어떻게 이 상황을 설명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 모욕을 피할 수 있을까? 문을 열기 전 그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할머니의 주름진 얼굴에 실망을 안겨드릴 수는 없었다. 민재야, 왔니? 할머니의 따뜻한 목소리가 그를 맞이했다. 민재는 가방을 내려놓으며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할머니의 눈은 속일 수 없었다. 서윤 여사는 손자의 무거운 어깨를 한눈에 알아보셨다. 오늘도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이 틀림없었다. 오늘은 어땠니?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으셨다. 민재는 대답 대신 구겨진 종이를 내밀었다. 할머니의 눈이 커졌다. 그녀는 영어를 완벽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피아니스트라는 단어는 알아보셨다. 그리고 손자의 얼굴에 드리운 그림자도. 내일 설명해 드릴게요, 할머니. 지금은 좀 쉬고 싶어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셨다. 하지만 민재는 알고 있었다. 내일이 오면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다. 도망칠 것인가? 아니면 맞서 싸울 것인가? 부산의 작은 아파트에서 창밖으로 비 내리는 모습을 바라보던 그날이 민재의 기억 속에 선명히 남아있었다. 2년 전 16살이던 그는 평범한 고등학생이었다. 그날도 평소처럼 학교를 마치고 돌아와 피아노 연습을 하고 있었다. 쇼팽의 녹턴이 방 안에 울려 퍼지고 있을 때 전화벨이 울렸다. 박민재 학생 맞습니까? 낯선 목소리에 민재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어머니 혜운 씨와 아버지께서 콘서트 가시는 길에 사고가, 그 뒤로 무슨 말이 오갔는지 민재는 기억하지 못했다. 단지 비가 창문을 때리는 소리와 자신의 심장이 멈춘 듯한 느낌만이 남아있었다. 피아니스트로서 전국적 명성을 얻고 있던 어머니의 특별 공연이 있던 날이었다. 아버지와 함께 떠난 서울행 차량이 고속도로에서 미끄러져 전복되었다. 운전기사만 살아남았다. 그날 이후 시간은 민재에게 무의미했다. 집안의 그랜드 피아노는 하얀 천으로 덮였고 전에는 멜로디로 가득 찼던 공간이 침묵에 잠겼다. 서윤 할머니는 손자가 하루하루 생기를 잃어가는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민재야, 이거 봐라. 어느 날 아침 할머니가 봉투 하나를 내밀었다. 미국 웨스트필드 아카데미에서 온 장학금 제안이었다. 어머니의 오랜 음악 동료가 추천한 것이었다. 어머니가 살아계셨다면 원하셨을 기회야. 민재는 묵묵히 편지를 읽었다.
그의 눈에 오랜만에 감정이 어렸다. 같이 가자. 서윤 할머니의 말에 민재는 놀라 고개를 들었다. 나는 너밖에 없단다. 너는 나밖에 없고. 할머니 영어도 못하시는데요. 서윤 여사는 따뜻하게 미소 지었다. 그럼 배우면 되지. 그렇게 그들은 평생 살아온 부산의 아파트를 팔았다. 어머니의 그랜드 피아노도 팔렸다. 민재는 피아노 앞에 마지막으로 앉아 어머니가 가장 좋아하던 드뷔시의 달빛을 연주했다. 손가락이 마지막 음을 누를 때 그는 스스로에게 약속했다. 다시는 피아노를 치지 않겠다고. 한 달 후 2개의 여행 가방과 몇 장의 사진만을 들고 그들은 인천공항에 섰다. 서윤 할머니는 단 한 번도 비행기를 타본 적이 없었지만 손자의 손을 꼭 잡고 용기를 냈다. 할머니, 정말 괜찮으세요? 탑승구 앞에서 민재가 물었다. 내가 왜 괜찮지 않겠니? 70이 넘었다고 겁쟁이가 된 건 아니란다. 비행기가 이륙하자 서윤 여사는 창밖으로 점점 작아지는 한국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것은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에 대한 결의였다. 민재를 위해 그녀는 강해져야 했다. 태평양을 건너는 12시간 동안 민재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기대가 뒤섞인 채 잠들지 못했다. 그가 알지 못했던 것은 그 두려움이 현실이 되기까지 얼마 걸리지 않으리라는 것이었다. 웨스트필드 아카데미의 붉은 벽돌 건물이 아침 햇살에 빛났다. 100년이 넘는 역사를 자랑하는 이 학교는 모든 면에서 부와 특권을 뿜어냈다. 민재는 새 교복을 입고 반짝이는 구두를 신은 채 학교 정문 앞에서 주저했다. 그는 자신이 이곳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미 느끼고 있었다. 괜찮을 거야, 민재야. 서윤 할머니가 손자의 어깨를 다독였다. 그녀의 얼굴에는 걱정과 자부심이 섞여 있었다. 어머니께서 항상 네가 특별하다고 하셨지. 오늘은 그걸 보여줄 첫날이란다. 민재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그는 할머니에게 실망을 안겨주고 싶지 않았다. 그녀가 이 기회를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희생했는지 알고 있었다. 깊게 숨을 들이마신 후 그는 돌아서서 학교로 걸어 들어갔다. 리베라 선생님의 문학 수업이 그의 첫 수업이었다. 교실에 들어서자마자 모든 시선이 그에게 쏠렸다. 그의 약간 찢어진 눈과 동양적 외모는 즉시 그를 다르게 만들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 반에 새로운 학생이 왔어요. 리베라 선생님이 따뜻하게 말했다. 본인 소개 좀 해줄래요, 박민재 군? 민재는 천천히 일어났다. 손바닥이 땀으로 축축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박민재입니다. 한국에서 왔어요. 그의 영어는 서툴렀고 억양이 두드러졌다. 뭐라고? 하나도 못 알아듣겠는데 교실 뒤에서 누군가 크게 외쳤다. 웃음소리가 터졌다. 리베라 선생님이 즉시 개입했다. 블레이크 해리슨, 그런 무례한 행동은 용납할 수 없어요. 수업이 끝난 후 민재는 복도를 따라 혼자 걸었다. 점심시간에 그는 구석 테이블에 앉아 할머니가 정성스레 싸주신 도시락을 열었다. 김치와 불고기의 향이 퍼지자 가까이 앉아있던 학생들이 얼굴을 찌푸렸다. 어우, 무슨 냄새야. 금발의 여학생이 코를 움켜쥐며 자리를 떠났다. 민재의 얼굴이 화끈거렸다. 그는 도시락을 다시 덮으려 했으나 이미 늦었다. 그래서 악기를 연주하나? 블랙우드 교장이 갑자기 나타나 물었다. 그는 키가 크고 눈썹이 두꺼운 남자였다. 모든 아시아인들은 뭔가 하나쯤 연주하지 않나? 바이올린, 피아노? 그는 손가락으로 눈을 치켜올리며 동양인 억양을 흉내냈다. 민재는 접시만 바라보았다. 조금 피아노를요, 선생님. 교장은 크게 웃었다. 곧 그걸 확인해 보겠군. 그는 말하고는 휙 돌아서 떠났다. 민재는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 의아해하며 남은 점심시간 내내 음식을 거의 건드리지 않았다. 첫날부터 그는 이미 알고 있었다. 웨스트필드에서의 생활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힘들 것이라는 사실을. 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향하는 버스에서 민재는 창밖을 바라보며 어머니를 생각했다. 그녀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했을까? 그는 어머니의 미소와 항상 당당하게 민재야 라고 말씀하시던 목소리를 기억했다. 하지만 어떻게 당당할 수 있을까? 모든 것이 그를 거부하는 이곳에서 웨스트필드 아카데미에서 3블록 떨어진 곳 낡은 아파트 건물 3층에 민재와 서윤 할머니의 작은 집이 있었다. 미국인들 사이에서 리틀 코리아로 불리는 이 지역은 고향에서 멀리 떨어진 아시아 이민자들의 보금자리였다. 여기서 민재는 이방인이 아니었다. 학교에서 겪는 굴욕적인 나날 이후 이곳은 그의 유일한 안식처였다. 키 작은 김씨 할아버지가 운영하는 작은 식료품점에서
서윤 할머니는 한국 떡과 과자를 만들어 팔았다. 그녀의 솜씨는 한국인들 사이에서만 인기가 있는 것이 아니었다. 미국인 손님들도 그녀의 떡케이크와 약과를 사러 일부러 찾아왔다. 서윤 여사는 요리를 하면서도 끊임없이 영어 공부를 했다. 다양한 색깔의 노트에 새로운 단어들을 적어가며 불굴의 의지로 새 언어를 배워나갔다. 민재야, 오늘은 결단력이라는 단어를 배웠단다. 어떤 일을 하겠다고 굳게 마음먹는 것이라는 뜻이야. 서윤 할머니가 저녁을 준비하며 자랑스럽게 말했다. 나는 결단력 있는 할머니지. 민재는 미소 지었다. 네, 세상에서 가장 결단력 있는 할머니세요. 그날 저녁, 민재는 재능 발표회 쪽지를 들고 풀이 죽은 모습으로 집에 돌아왔다. 주방에서는 된장찌개 냄새가 진하게 풍겼다. 고향의 향기였다. 그는 입구에서 신발을 벗으며 할머니에게 교장의 함정과 자신의 두려움에 대해 이야기했다. 엄마가 돌아가신 이후로 피아노를 치지 않았어요. 할머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목소리가 떨렸다. 서윤 할머니는 세월의 흔적이 담긴 손으로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네 어머니는 네가 연주하는 모든 음표 속에 살아있단다. 민재야. 어쩌면 이제 그녀의 목소리를 다시 들려줄 때가 됐는지도 모르지. 서윤 여사는 장롱을 열고 먼지 쌓인 상자를 꺼냈다. 그 안에는 정성스럽게 보관된 악보들이 있었다. 혜운이 아들을 가르치던 때 사용하던 바로 그 악보들이었다. 민재는 누렇게 변한 종이를 만지며 어머니의 손길이 느껴지는 듯했다. 이건 엄마가 항상 제일 좋아하시던 쇼팽이에요. 민재는 첫 장을 넘기며 중얼거렸다.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래, 네 어머니는 늘 쇼팽이 인생의 모든 감정을 담아낸다고 하셨지. 서윤 할머니가 추억에 잠겨 말했다. 하지만 민재야, 피아노가 필요하잖니. 민재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저녁 노을이 작은 한국의 골목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다. 갑자기 그는 기억해냈다. 학교 음악실에 있던 그랜드 피아노를, 까맣고 웅장한 어머니의 피아노와 닮은 그것을. 아마도 방법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서윤 할머니의 얼굴에 희망의 빛이 어렸다. 그녀는 손자가 다시 살아나기 시작하는 것을 느꼈다. 2달 동안 처음으로 민재의 눈에 빛이 돌아오고 있었다. 그래, 네가 준비되었을 때 그들에게 진짜 음악이 뭔지 들려주렴. 서윤 여사가 손자의 손을 꼭 잡았다. 너의 어머니처럼 밤이 깊어갈수록 민재의 마음속에 결심이 자라났다. 그는 두려웠지만 어머니의 피아노 앞에 앉았던 마지막 순간을 기억했다. 그때의 약속이 이제 새로운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 어쩌면 피아노를 다시 치지 않겠다는 맹세를 깨뜨릴 때가 온 것인지도 몰랐다. 엘리자베스 리베라 선생님은 15년 동안 문학을 가르쳐온 베테랑 교사였다. 그녀는 새로운 한국인 학생의 고립된 모습을 주목하고 있었다. 보통 10대들의 우울함과는 다른 더 깊은 슬픔이 민재의 눈에 담겨 있음을 그녀는 알아차렸다. 수업이 끝난 후 리베라 선생님은 민재를 불렀다. 민재, 재능 발표회에 참가한다고 들었어요. 민재는 긴장한 채로 고개를 끄덕였다. 제가 신청한 게 아니에요, 선생님. 교장 선생님이. 그는 말끝을 흐렸다. 리베라는 눈살을 찌푸렸다. 블랙우드 교장의 의도를 이해했다. 정말로 피아노를 치니?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전에 쳤어요. 여기 오기 전에요. 민재의 목소리에 담긴 무언가가 리베라의 호기심을 자극했다. 나를 따라와 보렴. 리베라 선생님은 민재를 음악실로 데려갔다. 방 한가운데에는 웅장한 검은색 그랜드 피아노가 놓여 있었다. 오후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와 피아노의 광택 있는 표면에 반사되었다. 뭔가 들려줄 수 있을까요? 리베라가 물었다. 민재는 머뭇거리며 피아노 앞에 앉았다. 그의 손가락이 건반 위에 가볍게 내려앉았다.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쇼팽의 녹턴이 흘러나왔다. 첫 음을 누르는 순간 민재는 다시 부산의 아파트에 있는 듯했다. 어머니가 옆에 앉아 미소 짓고 있는 듯했다. 손가락을 둥글게 민재야, 그래, 바로 그렇게. 음악이 방을 가득 채웠다. 단순한 기교가 아니라 순수한 감정이었다. 슬픔과 그리움이 음표로 변환되어 흘러나왔다. 마지막 음이 사라질 때까지 리베라 선생님은 숨을 쉬지 않고 있었다. 연주가 끝나자 민재는 눈을 떴다. 리베라 선생님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다. 어떻게 이런 재능을 숨길 수 있니? 그녀가 속삭였다. 민재는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대답할 필요도 없었다. 리베라는 단순한 재능 이상의 것을 발견했다는 것을 알았다.
들려줘야 할 이야기를 발견한 것이다. 누가 너를 가르쳤니? 리베라가 부드럽게 물었다. 민재는 건반을 바라보며 말했다. 어머니요. 그녀는 부산에서 유명한 피아니스트였어요. 그리고 지금은? 리베라가 물었지만 민재의 눈에 고인 눈물로 이미 답을 알 수 있었다. 2년 전의 사고로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리베라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매일 방과 후에 여기서 연습해도 좋아. 아무도 방해하지 않을 거야. 민재의 눈이 희망으로 빛났다. 정말요? 하지만 교장 선생님께는 내가 말할게. 리베라의 목소리에는 확고함이 있었다. 그러니 발표회 준비를 하렴. 그들에게 네가 누군지 보여줄 때야. 민재가 떠난 후 리베라는 피아노 옆에 서서 생각에 잠겼다. 그녀는 교직 15년 동안 많은 학생들을 가르쳤지만 민재와 같은 학생은 처음이었다. 그의 음악 속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슬픔과 아름다움이 공존했다. 그리고 리베라는 그 소리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들려져야 한다고 확신했다. 당신의 아들은 특별해요, 혜운 씨. 그녀는 빈 교실에 대고 속삭였다. 그리고 나는 모두가 그것을 알도록 할 거예요. 리베라는 교실을 나서며 블랙우드 교장과의 대화를 준비했다. 그녀는 민재의 재능이 조롱거리가 아닌 축복이 되도록 할 것이다. 블랙우드 교장의 계획은 단순했다. 외국인 장학생을 그의 내성적인 성격을 이용해 공개적으로 망신주는 것이었다. 블랙우드는 지역 이사회가 시행한 장학생 프로그램을 싫어했다. 그의 말로는 학교의 명성을 떨어뜨린다는 것이었다. 민재는 실패의 완벽한 예가 될 것이다. 내 놈의 자리가 어디인지 알게 해줘야 해. 그는 사무실에서 혼잣말을 중얼거렸다. 창문 너머로 학생들이 캠퍼스를 가로지르는 모습이 보였다. 그중에 민재의 고개 숙인 모습이 보였다. 재능 발표회 날짜가 다가오고 있었다. 학교 전체가 말 더듬는 한국인 이 무대에서 얼마나 버티다 도망칠지에 대한 내기로 들썩였다. 교장은 이런 분위기를 은근히 조장했다. 저 장학생들은 제 자리를 알아야 하지 않겠나, 해리슨? 그는 점심시간에 블레이크에게 속삭였다. 네가 좀 도와줄 수 있지 않을까? 블레이크는 희죽 웃었다. 걱정 마세요, 선생님. 이미 계획이 있어요. 그 사이 민재는 리베라 선생님의 허락을 받아 방과 후 음악실에서 비밀리에 연습하고 있었다. 건반을 누를 때마다 어머니와의 기억이 되살아났다. 손가락은 단단하게, 마음은 열린 채로. 어머니는 항상 그렇게 말씀하셨다. 민재는 자신도 모르게 어머니의 말을 중얼거렸다. 집에서는 피아노가 없었기에 종이에 건반을 그려 손가락 움직임을 연습했다. 서윤 할머니는 발표회를 위해 흰 셔츠를 정성스레 바느질했다. 몇 주 동안 아껴둔 천으로 만든 것이었다. 일기장에 민재는 한국어로 적었다. 엄마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실패하더라도 엄마의 기억을 기리기 위해 노력할게요. 민재가 모르는 사이 그의 발표회는 예상보다 더 큰 규모로 확대되고 있었다. 복대는 아시아의 천재라는 조롱 섞인 포스터가 붙었다. 하지만 민재는 알지 못했다. 리베라 선생님은 그 포스터를 보자마자 뜯어내곤 했다. 발표회 전날 리베라 선생님은 민재에게 조언했다. 무대에 오르면 관객을 보지 마. 네 마음속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연주하렴.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다. 할머니와 엄마를 위해 연주할 거예요. 그리고 너 자신을 위해서도. 리베라가 덧붙였다. 내 음악은 내 목소리야. 그들이 듣게 하렴. 그날 밤 민재는 악보를 들여다보며 오랫동안 앉아 있었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바뀔 것이다. 좋든 나쁘든 그는 두려웠다. 하지만 동시에 어머니가 그에게 물려준 선물을 마침내 다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에 희미한 기쁨을 느꼈다. 서울의 아파트에서 피아노를 배우던 어린 시절, 민재는 꿈이 있었다. 어머니처럼 무대에서 연주하는 꿈. 그 꿈이 이런 식으로 이루어질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다. 미국 학교에서 조롱거리로서. 그러나 어쩌면 이것이 그가 필요로 하는 것일지도 모른다. 다시 시작하기 위한 강제된 계기, 아픔을 음악으로 변화시킬 기회. 할머니, 내일 오실 거예요? 민재가 물었다. 서윤 할머니는 따뜻하게 미소 지었다. 당연하지. 네 연주를 듣기 위해 내 모든 일을 취소했단다. 민재는 할머니를 꼭 안았다. 그의 어깨에서 무거운 짐이 조금 가벼워진 듯했다. 내일 엄마가 자랑스러워하실 연주를 들려드릴게요. 하지만 그가 알지 못하는 사이 웨스트필드 아카데미의 복도에서는 더 많은 음모가 꾸며지고 있었다. 블레이크 해리슨과 그의 친구들은 민재의 발표를 망치기 위한 최종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발표회 3일 전
민재는 평소처럼 음악실에서 홀로 연습하고 있었다. 손가락이 건반 위를 부드럽게 움직이며 그가 직접 작곡한 곡을 연주하고 있을 때 문이 살짝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갈색 머리에 호기심 어린 눈을 가진 소녀가 들어왔다. 에마 설리반이었다. 학교에서 재능 있는 바이올리니스트로 알려진 그녀는 중요한 학교 후원자의 딸이었다. 민재는 연주를 멈추고 당황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부탁해, 계속해. 에마가 피아노에서 몇 미터 떨어진 곳에 앉으며 말했다. 민재는 머뭇거리다가 다시 연주를 시작했다. 서양 클래식 음악의 요소와 동양적 뉘앙스를 혼합한 자작곡이었다. 에마는 눈을 감고 모든 음표를 흡수하듯 들었다. 이걸 네가 작곡한 거야? 마지막 음이 사라지자 그녀가 물었다. 민재는 수줍게 고개를 끄덕였다. 고향에 관한 곡이야? 에마의 목소리는 진심 어린 관심으로 가득했다. 민재는 잠시 망설였다. 어머니에 관한 거예요. 그녀는 더 이상 여기 계시지 않아요. 에마의 눈이 부드러워졌다. 내 어머니와 아버지는 항상 여행 중이셔. 가끔은 그들도 여기 없는 것 같아. 전혀 다른 세계에서 온 두 10대 사이에 이해의 침묵이 흘렀다. 너에게 돈을 걸고 있다는 거 알아? 에마가 갑자기 말했다. 블레이크 해리슨이 모든 걸 조직했어. 민재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왜 나에게 이걸 말해주는 거예요? 에마가 살짝 미소 지었다. 오만한 도박꾼들이 지는 걸 보는 게 좋아서. 그녀는 피아노 위에 쪽지 하나를 남기고 나갔다. 음악은 고통에서 올 때 가장 강력해. 그들에게 내 이야기를 들려줘. 민재는 자리에 앉아 쪽지를 읽고 또 읽었다. 그는 이해할 수 없었다. 왜 에마 같은 인기 있는 학생이 그를 도우려 하는지. 하지만 그녀의 말이 그의 마음에 울렸다. 고통에서 오는 음악. 어머니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다. 진정한 음악은 영혼에서 나오는 것이란다. 민재야. 해운의 목소리가 그의 기억 속에서 울렸다. 기쁨에서든 슬픔에서든. 에마의 방문 후 민재는 작곡에 더 깊이 몰두했다. 그의 슬픔을 감추려 하는 대신 그것을 음악에 흘려보냈다. 밤이 깊어갈수록 그의 곡은 더 풍부해졌다. 처음으로 그는 자신의 이야기를, 어머니와의 이별을, 할머니의 희생을, 새로운 나라에서의 고립감을 음악으로 표현했다. 다음 날 리베라 선생님은 민재의 변화를 눈치챘다. 연습은 어떻게 돼가니? 제 곡을 연주하기로 했어요. 민재가 결심한 듯이 말했다. 리베라의 눈이 커졌다. 내 곡? 분명 아름다울 거야. 모르겠어요. 민재가 솔직하게 대답했다. 하지만 진짜 제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날 수업이 끝난 후 블레이크 해리슨이 복도에서 민재를 가로막았다. 내일이 내 큰 날이구나. 피아노 소년. 그가 비웃었다. 너에게 $50를 걸었어. 첫 번째 곡도 끝내지 못할 거라고. 민재는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블레이크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럼 돈을 잃게 될 거야. 블레이크는 민재의 갑작스런 자신감에 순간 당황했다. 그러나 곧 웃음을 터뜨렸다. 두고 보자. 발표회 전날 밤 민재는 서윤 할머니와 함께 조용히 저녁을 먹었다. 할머니, 무서워요. 그가 작은 목소리로 고백했다. 서윤 할머니는 손자의 손을 꼭 잡았다. 두려움은 네가 무언가를 소중히 여긴다는 증거란다. 네 어머니도 항상 공연 전에 긴장했어. 정말요? 민재가 놀라 물었다. 물론이지. 하지만 그녀는 언제나 말했지. 무대에 오르는 순간 긴장은 사라지고 오직 음악만 남는다고. 민재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내일 그는 엄마의 말씀이 진실인지 알게 될 것이다. 웨스트필드 아카데미의 강당은 화려하게 빛났다. 부유한 가정의 학부모들이 자리를 채우고 활기차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뒷자리는 공포쇼, 민재가 피아노를 연주하려 시도하는 장면을 보기 위해 예약되어 있었다. 무대 뒤에서 민재는 떨고 있었다. 서윤 할머니가 정성스레 다림질한 흰 셔츠를 입고 있었다. 할머니는 세련된 미국인들 사이에서 이질적으로 보이며 맨 뒷줄에 앉아 있었다. 리베라 선생님이 다가왔다. 심호흡을 해 민재. 그녀를 위해 연주하렴. 그녀는 조용히 서윤 할머니를 가리켰다. 그리고 내 음악이 필요한 모든 이들을 위해 블랙우드 교장이 가식적인 친절함으로 발표했다. 우리의 국제학생 박민재 군으로 시작합니다. 웃음소리가 관객 사이로 퍼졌다. 민재는 다리가 무거운 채로 피아노로 걸어갔다. 실패를 기대하는 적대적인 침묵이 강당을 채웠다. 민재의 손가락이 차가운 건반에 닿았다. 그는 눈을 감고 적대적인 관중이 아닌 부산의 작은 아파트를 상상했다. 피아노 의자의 옆에 앉아 미소 짓는 어머니의 모습을,
쇼팽의 첫 음들이 공간을 채웠다. 정확하고 섬세했다. 그리고 점차 그의 자작곡으로 부드럽게 전환되었다. 회복할 수 없는 상실을 이야기하는 멜로디였다. 강당의 침묵이 변했다. 이제는 실패에 대한 기대가 아닌 경외감이었다. 민재가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했던 그가 무언가 놀라운 일을 하고 있었다. 처음에는 몇몇 학생들이 웃음을 참으려 했다. 하지만 음악이 계속되자 웃음은 사라졌다. 대신 모든 눈이 무대에 고정되었다. 블랙우드 교장은 불안하게 자리에서 움직였다. 마지막 음이 울릴 때 민재는 눈을 떴다. 첫 줄에 앉은 에마의 얼굴에 외로운 눈물이 흐르고 있었다. 몇 초 동안 끝없는 침묵이 이어졌다. 그리고 박수가 터져 나왔다. 조롱이 아닌 진심 어린 갈채였다.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그리고 점점 강도를 더해갔다. 블랙우드 교장은 충격에 빠진 채 지켜보고 있었다. 브라보! 리베라 선생님이 외쳤다. 그녀의 얼굴에는 자랑스러움이 가득했다. 민재는 어색하게 일어나 인사했다. 그의 눈이 관객석을 스캔하여 서윤 할머니를 찾았다. 그녀는 조용히 앉아 있었지만 그녀의 뺨에 흐르는 눈물이 모든 것을 말해주었다. 무대에서 내려와 민재는 에마와 마주쳤다. 정말 대단했어, 그녀가 말했다. 고마워, 민재가 쑥스럽게 대답했다. 내 메모가 도움이 됐어. 갑자기 블레이크 해리슨이 그들 앞에 나타났다. 그의 얼굴은 읽기 어려웠다. 그렇게 연주할 줄 몰랐어. 그가 마침내 말했다. 완전한 칭찬은 아니었지만 그의 목소리에서 적대감은 사라져 있었다. 로비에서 서윤 할머니가 민재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말없이 손자를 껴안았다. 네, 어머니가 너를 보셨다면.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알아요, 할머니. 민재가 속삭였다. 저도 느꼈어요. 그녀가 저와 함께 연주하는 것 같았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에서 민재는 창밖의 도시 불빛을 바라보았다. 오늘 밤 무언가가 바뀌었다. 단지 다른 사람들의 그에 대한 인식만이 아니라 그 자신에 대한 인식도. 처음으로 그는 생각했다. 어쩌면 이곳에서도 자신의 자리를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어쩌면 어머니의 음악적 유산이 그가 생각했던 것처럼 끝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고. 그러나 민재는 알지 못했다. 오늘 밤의 성공이 블랙우드 교장의 분노를 더욱 키웠다는 것을, 그의 계획이 역화된 것에 대한 앙심을. 이게 끝이 아니야. 교장은 텅 빈 강당에 서서 중얼거렸다. 결코 끝이 아니지. 발표회 다음 날 민재는 전혀 다른 학교에 들어선 듯한 느낌을 받았다. 복도를 걸을 때마다 학생들이 그를 쳐다보았지만 이번에는 조롱이 아닌 호기심과 새로운 존중이 담긴 눈빛이었다. 저기 피아니스트가 온다. 누군가 속삭였다. 이제 중국인 대신 피아니스트라는 호칭으로 불렸다. 점심시간에 에마가 그의 테이블로 다가왔다. 여기 앉아도 될까? 그녀가 물었다. 민재는 놀라 고개를 끄덕였다. 웨스트필드에서 가장 인기 있는 학생 중 하나가 그와 함께 앉겠다고 제안한 것이다. 어젯밤은 마법 같았어. 에마가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다. 다들 내 연주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어. 특히 네가 작곡한 부분은. 그녀가 말을 끝내기도 전에 다른 학생들이 다가왔다. 재즈 밴드에서 색소폰을 연주하는 다니엘, 음악 이론 수업에서 우등생인 소피아. 그들은 민재의 테크닉과 작곡에 대해 진지한 질문을 던졌다. 한국 음악에 그런 요소들이 있는 거야? 다니엘이 물었다. 그 독특한 선율은? 정확히는 아니에요. 민재가 설명했다. 전통적인 한국 음악과 어머니께서 가르쳐주신 클래식을 혼합한 거예요. 이 대화는 민재에게 새로운 경험이었다. 학생들이 그의 문화를 비웃는 대신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 그러나 모든 것이 변한 것은 아니었다. 블레이크 해리슨은 멀리서 민재를 노려보고 있었다. 아마도 그가 건 돈을 잃은 것 혹은 공개적으로 틀렸다는 사실에 분노한 듯했다. 하지만 지금 당장은 그의 수치심이 그를 멀리 떨어져 있게 했다. 더 위험한 것은 블랙우드 교장의 조용한 분노였다. 그날 오후 민재는 그가 리베라 선생님과 격렬하게 논쟁하는 것을 우연히 들었다. 그 장학생을 다음 행사에 출연시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가 으르렁거렸다. 발표회는 우리 음악부 학생들을 위한 것입니다. 리베라는 물러서지 않았다. 민재의 재능은 우리 학교 역사상 가장 뛰어난 것 중 하나입니다. 그를 배제하는 것은 학생들에게 잘못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겁니다. 내 학교에서 무슨 메시지를 전달할지는 내가 결정합니다. 리베라 씨. 집에서 민재는 발표회의 성공에 대해 이야기하느라 흥분했다. 서윤 할머니는 자랑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듣고 있었다.
드디어 내 손자의 진짜 모습을 보여줬구나. 그녀가 말했다. 내 어머니가 살아계셨다면. 알아요, 할머니. 민재가 그녀의 손을 잡았다. 어젯밤 무대에서 연주할 때 엄마가 옆에 계신 것 같았어요. 서윤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잠시 둘 다 말없이 앉아 있었다. 다음 날 민재가 음악실로 가보니 문이 잠겨 있었다. 문에 걸린 메모에는 음악부 학생들만 사용 가능이라고 적혀 있었다. 그의 가슴이 무너졌다. 그가 매일 연습하던 곳, 어머니의 기억이 살아있던 유일한 장소가 이제 닫혀버린 것이다. 걱정하지 마. 뒤에서 에마의 목소리가 들렸다. 대안을 찾을 거야. 민재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지만 그의 마음은 무거웠다. 한 번의 성공이 그의 상황을 완전히 바꿀 수는 없을 것이다. 블랙우드 교장이 그의 음악을 묵살하려는 한 그의 싸움은 계속될 것이다. 그러나 민재는 이제 혼자가 아니었다. 서윤 할머니, 리베라 선생님, 그리고 이제 에마와 몇몇 다른 학생들이 그의 편이었다. 아마도 그것만으로도 충분할지도 모른다. 민재의 집 우편함에 도착한 편지 한 장이 그의 운명을 뒤흔들었다. 시립음악원에서 온 공식 초청장이었다. 리베라 선생님이 그의 발표회 영상을 보냈던 것이다. 이게 뭔지 알아요, 할머니? 민재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들고 물었다. 서윤 할머니는 안경을 쓰고 영어로 된 편지를 힘겹게 읽었다. 오디션? 장학금? 그녀의 목소리가 흥분으로 커졌다. 다음 날 아침 그들은 최고의 옷을 입고 시립음악원으로 향했다. 웅장한 건물은 높은 창문과 유명 음악가들의 사진이 가득한 복도로 이루어져 있었다. 민재와 서윤 할머니는 소피아 앤더슨 원장에게 맞이하였다. 그녀는 국제적으로 존경받는 피아니스트였다. 이렇게 어린 나이에 이런 감정적 성숙함을 보기는 드물어요. 앤더슨 원장이 민재의 발표회 영상을 분석하며 말했다. 당신의 테크닉에는 한국 학파의 영향이 느껴지네요. 민재는 누군가가 그것을 알아차렸다는 사실에 놀라 고개를 끄덕였다. 어머니가 서울 국립음악원에서 공부하셨어요. 앤더슨이 미소 지었다. 쇼팽 움직임에 대한 접근법에서 그 영향이 보여요. 오디션은 다음 달로 예정되었다. 전액 장학금의 기회였다. 음악원을 나서면서 민재는 감정이 뒤섞였다. 기쁨과 두려움, 그리고 묘한 죄책감까지. 할머니, 만약 이 장학금을 받게 되면 우리는 정말로 여기에 머물 수 있을 거예요. 민재가 말했다. 서윤 할머니는 그의 손을 꼭 쥐었다. 내 음악이 들릴 수 있는 곳이 내 자리란다, 민재야. 그녀의 눈에 담긴 무조건적인 지지가 민재의 마음을 따뜻하게 했다. 하지만 그는 아직 결정을 내려야 했다. 웨스트필드를 떠나 음악원으로 가는 것이 옳은 선택일까? 블랙우드 교장과의 싸움을 중단하고 도망치는 것이 아닐까? 학교에서 소식은 빠르게 퍼졌다. 리베라 선생님은 그를 교무실로 불러 축하했다. 난 항상 네가 특별하다는 걸 알고 있었어, 민재. 그녀가 자랑스럽게 말했다. 음악원은 네 재능에 걸맞은 곳이야. 그러나 리베라의 눈에는 슬픔도 있었다. 그녀는 민재가 웨스트필드를 떠나게 될지도 모른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며칠 후 블랙우드 교장이 민재를 사무실로 불렀다. 민재는 안으로 들어서며 손바닥에 땀이 배었다. 안께 박군. 교장이 가식적인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시립음악원에서 오디션을 본다고 들었네. 민재는 긴장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매우 영광스러운 일이지. 교장이 계속했다. 사실 난 네가 웨스트필드를 떠나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해. 우리 학교는 네 재능을 충분히 발전시켜줄 수 없을 테니까. 민재는 교장의 얼굴에서 진실을 읽을 수 있었다. 그는 단지 민재를 없애고 싶었을 뿐이다. 참, 다음 주 하나 된 목소리 행사는 취소되었다고 알려드려야겠군. 블랙우드가 덧붙였다. 그 행사는 민재가 새 작품을 선보일 예정이었던 곳이었다. 예산 문제로 말이야. 민재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는 화가 났지만 이 순간에는 침착함을 유지해야 했다. 이해합니다, 선생님. 그가 공손히 대답했다. 하지만 제가 오디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웨스트필드에 남아있어도 괜찮겠죠? 블랙우드의 표정이 굳어졌다. 물론이지. 넌 여전히 우리 학생이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갈등을 숨기지 못하는 불만이 묻어났다. 학교를 나서며 민재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는 이제 두 가지 길 사이에서 선택해야 했다. 음악원으로 가서 새 출발을 하는 것, 아니면 웨스트필드에 남아 블랙우드 교장과 그의 편견에 맞서 싸우는 것. 집으로 걸어가는 길에 민재는 갑자기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내 심장이 이끄는 곳으로 가라,
민재야. 음악은 결국 거기서 나오는 것이니까. 민재는 어머니가 자신에게 무엇을 원하셨을지 궁금했다. 그리고 그 답은 이미 그의 마음속에 있었다. 잔디밭 피아노 작전은 에마가 비밀 계획에 붙인 이름이었다. 민재의 재능과 이야기에 감명받은 웨스트필드 아카데미 학생들이 조용히 조직되기 시작했다. 블랙우드가 행사를 취소했다고? 그럼 우리가 직접 하면 되지. 에마가 방과 후 몇몇 학생들을 불러 모아 말했다. 우리 학교에는 피아노 천재가 있는데 그를 침묵시키는 건 범죄나 다름없어. 이전에 민재를 괴롭히던 블레이크 해리슨도 그 자리에 있었다. 그는 이전 행동에 대한 후회로 자신의 앰프를 제공하겠다고 나섰다. 내가 틀렸어. 그가 인정했다. 그리고 이제 블랙우드에게 우리가 더 이상 그냥 따르지 않는다는 걸 보여줄 때야. 기술 동아리가 음향을 맡겠다고 약속했고 스포츠팀은 의자 배치를 담당하기로 했다. 리베라 선생님은 조용히 음악원에서 피아노를 빌리는 것을 도왔다. 학교 밖에서 진행되는 비공식 학생 활동에 관여할 수 없어. 그녀가 웃으며 말했다. 하지만 만약 우연히 학교 뒤 잔디밭에 피아노가 나타난다면 그건 내가 알 바 아니지. 민재는 여전히 불안했지만 친구들의 지지에 용기를 얻어 열심히 연습했다. 어느 날 밤 에마가 특별한 것을 가져왔다. 도서관 아카이브에서 이걸 찾았어. 그녀가 태블릿을 건네며 말했다. 그것은 디지털화된 한국신문이었다. 사고 전 해운의 마지막 연주회 사진이 실려 있었다. 우아한 검은 드레스를 입고 그랜드 피아노 앞에 앉아 환하게 웃고 있는 어머니의 모습. 민재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화면을 만졌다. 어떻게 이걸 찾았어? 에마가 미소 지었다. 한국 피아니스트들에 대해 검색했어. 내 어머니는 유명한 분이셨더라, 민재. 조용한 눈물이 민재의 뺨을 타고 흘렀다. 그는 어머니를 다시 보는 것이 이렇게 고통스러울 줄 몰랐다. 하지만 동시에 그것은 그에게 힘을 주었다. 그날 밤 그는 어머니의 이미지에 영감을 받아 열정적으로 작곡했다. 그의 새로운 곡은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다. 단순한 상실에 관한 것이 아니라 죽음을 초월한 연결에 관한 곡이었다. 이건 네 최고의 작품이 될 거야. 연습을 듣고 난 후 리베라 선생님이 말했다. 네 어머니의 영혼이 여기에 있어. 즉흥 콘서트 전날 블랙우드 교장이 민재를 다시 불렀다. 승인되지 않은 콘서트에 대한 소문을 들었네. 그가 날카롭게 말했다. 참여하는 것은 심각한 규칙 위반이 될 거야. 음악원 입학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지. 민재는 이전과 달리 눈을 내리깔지 않고 교장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는 교장의 위협이 빈말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지만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존경하는 마음을 담아 말씀드리자면 선생님, 그가 침착하게 대답했다. 음악은 위반이 아닙니다. 음악은 다리입니다. 민재는 교장의 사무실을 떠났다. 블랙우드는 민재의 새로운 자신감에 놀라 말을 잃었다. 저녁이 되자 민재는 긴장했지만 결의에 차 있었다. 서윤 할머니가 그의 방에 들어왔다. 그녀의 손에는 특별한 것이 들려 있었다. 이것은 네 어머니의 것이었단다. 그녀가 하얀 천을 펼쳤다. 그것은 한복 저고리였다. 하얀 비단에 섬세한 파란색 자수가 놓인. 내일 이걸 입고 연주하렴. 민재는 천을 손가락으로 어루만졌다. 어머니의 향기가 아직 남아있는 것 같았다. 사람들이 웃을지도 몰라요, 할머니. 한국 옷을 입으면. 그가 걱정했다. 서윤 할머니는 손자의 뺨을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그들이 웃게 놔두렴. 그들은 네가 누구인지, 네가 어디서 왔는지 알아야 해. 네 음악이 어디서 왔는지.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다. 내일 그는 단순히 아시아 학생 이상의 존재로 서게 될 것이다. 그는 어머니의 아들로 해운의 유산을 이어받은 자로 설 것이다. 내일이 두려워요. 그가 인정했다. 용기는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란다. 서윤 할머니가 지혜롭게 말했다. 이제 잠잘렴. 내일은 긴 하루가 될 거야. 황혼이 하늘을 붉게 물들이기 시작할 때 수백 명의 사람들이 웨스트필드 아카데미의 잔디밭에 모여들기 시작했다. 학생들과 교사들뿐만 아니라 온 가족들이 함께했다. 민재를 잘 모르는 사람들도 많았다. 금지된 콘서트라는 소식이 도시 전체로 퍼져나갔던 것이다. 학교 뒤편 넓은 잔디밭 한가운데 작은 무대가 설치되었다. 그 위에는 검은 그랜드 피아노가 놓여 있었다. 지역 상점들에서 빌린 조명이 그 공간을 밝혔다. 민재는 사무실 창문에서 무력하게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는 블랙우드 교장의 모습을 힐끗 보았다. 민재는 서윤 할머니가 보물처럼 간직해온 전통 한복을 입고 긴장된 모습으로 기다리고 있었다. 새하얀 저고리와 감청색 바지는 그를 마치
다른 시대에서 온 사람처럼 보이게 했다.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할머니. 민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서윤 할머니는 그의 옷깃을 바로잡아 주었다. 오늘은 너나 내 관한 것이 아니란다. 혜운과 모든 어머니들에 관한 것이지. 리베라 선생님이 신호를 보냈고 민재는 무대를 향해 걸어갔다. 따뜻한 박수 속에 그는 천천히 피아노 앞에 섰다. 하지만 곧바로 연주를 시작하는 대신 그는 예상치 못한 행동을 했다. 마이크 앞으로 다가간 민재는 떨리는 목소리로 침묵을 깨뜨렸다. 이 곡은 제가 지금까지 공개적으로 연주한 적이 없는 곡입니다. 제 어머니 혜우는 한국에서 피아니스트였습니다. 그녀는 제가 4살 때부터 저를 가르쳤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다. 관중들은 숨죽여 듣고 있었다. 2년 전 어머니와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을 때 저는 계속 연주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민재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숨을 가다듬었다. 오늘 밤 여러분의 어머니가 여기 계시다면 혹은 멀리 계시더라도 부디 그분들께 사랑한다고 전해주세요. 그것은 제가 더 이상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관중 사이에서 소리 없는 눈물이 흘렀다. 에마의 눈가도 촉촉했다. 리베라 선생님은 자랑스러운 눈빛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민재는 천천히 피아노 앞에 앉았다. 마지막으로 서윤 할머니를 바라본 그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연주가 시작되었다. 첫 음은 속삭임처럼 부드러웠다. 마치 어머니의 사랑, 작은 손가락을 건반 위에서 춤추게 가르치던 따뜻한 손길을 이야기하는 듯했다. 점차 음악은 변화했다. 혜운이 사랑했던 한국 전통 요소들이 서양 음악과 어우러졌다. 두 세계 사이의 선아들의 이야기였다. 관중들은 마법에 걸린 듯 움직이지 않았다. 어머니들은 자녀들의 손을 꼭 잡았다. 평소에 휴대폰만 들여다보던 10대들도 이제 눈물을 글썽이며 듣고 있었다. 연주 중간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수십 명의 사람들이 휴대폰을 꺼냈다. 사진을 찍기 위해서가 아니라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서였다. 엄마, 사랑해요. 보고 싶어요. 모든 것에 감사해요. 몇몇은 전화를 걸어 오랫동안 하지 못했던 말을 속삭이고 있었다. 음악에 몰입한 민재는 자신의 용기가 미치는 영향을 알지 못했다. 마지막 음이 밤 공기에 울려 퍼졌을 때 몇 초간 침묵이 이어졌다. 함께 나눈 순간에 대한 경건한 존중이었다. 그리고 폭발적인 박수가 터져 나왔다. 사람들은 기립박수를 보냈다. 어떤 이들은 서로 껴안고 또 다른 이들은 눈물을 닦고 있었다. 뭔가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한 수줍은 한국 소년이 대리석 궁전과 100년 전통이 해내지 못한 일을 해냈다. 그는 엘리트 학교 웨스트필드 아카데미를 인간화시켰다. 민재가 무대에서 내려오자 서윤 할머니가 그를 꼭 안았다. 할머니의 눈에서는 자랑스러운 눈물이 흘렀다. 네 어머니가 봤단다. 그녀가 속삭였다. 그녀가 들었어. 그 순간 민재는 깨달았다. 음악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영혼을 연결하는 달이라는 것을. 그리고 오늘 밤 그는 자신의 영혼만이 아닌 모든 이의 영혼을 연결했다. 민재의 연주가 끝난 잔디밭에는 이전과는 다른 분위기가 감돌았다. 사람들은 서둘러 떠나지 않고 작은 그룹을 지어 이야기를 나누었다. 많은 이들이 민재에게 다가와 악수를 청했다. 나이 지긋한 부부는 그의 손을 오래 잡고 우리 아들을 떠올리게 해줘서 고마워요 라고 말했다. 다음 날 아침 민재의 휴대폰은 알림음으로 계속 울렸다. 소셜미디어에 올라온 그의 공연 영상이 빠르게 퍼지고 있었다. 지역신문도 음악으로 커뮤니티를 하나로 묶은 젊은 피아니스트라는 헤드라인으로 기사를 실었다. 학교에 도착한 민재는 복도에서 완전히 다른 반응을 경험했다. 학생들이 그를 보고 미소 지었고 낯선 이들조차 고개를 끄덕이며 인사했다. 블레이크 해리스는 불편한 표정으로 다가왔다. 네가 그렇게 연주할 줄은 몰랐어. 그가 말했다. 그동안 내가 한 일들에 대해 미안해. 민재는 잠시 망설였다. 블레이크의 사과는 진심 어린 것처럼 보였다. 괜찮아. 그가 마침내 말했다. 이제는 새로운 시작이야. 수업 중간에 교내 방송이 울렸다. 박민재 학생은 교장실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민재는 긴장했지만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다. 어제의 성공이 그에게 새로운 힘을 주었다. 교장실로 향하는 길에 그는 리베라 선생님과 마주쳤다. 걱정 마, 선생님이 속삭였다. 내 편이 생각보다 많단다. 블랙우드 교장의 사무실에는 예상치 못한 손님이 있었다. 교육청의 지역이사와 학교 이사회 회장이었다. 민재 앉으렴, 지역이사가 친절하게 말했다. 어제 내 연주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들었단다.
블랙우드 교장은 불편한 표정으로 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의 얼굴은 굳어 있었고 손은 책상 위에서 약간 떨렸다. 우리는 블랙우드 교장 선생님의 리더십에 대한 우려를 여러 방면에서 듣고 있었네. 이사회 회장이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다. 특히 국제 학생들과 장학생들에 대한 처우 문제에 관해서 말이야. 민재는 놀라서 교장을 바라보았다. 그는 처음으로 블랙우드의 눈에서 두려움을 보았다. 당분간 교장 선생님은 행정적 조사를 위해 휴직하게 될 거야. 지역 이사가 설명했다. 그동안 첸 부교장이 임시로 학교를 이끌게 될 거고 블랙우드가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이사회 회장의 손짓에 그는 입을 다물었다. 아, 그리고 민재, 지역 이사가 미소를 지으며 덧붙였다. 시립음악원장과 통화했네. 내 오디션은 여전히 예정대로야. 하지만 결과가 어떻든 웨스트필드에서 네 재능을 살릴 방법을 찾을 거야. 민재가 사무실을 나오자 첸 부교장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온화한 미소의 아시아계 미국인이었다. 민재, 잠시 이야기 좀 할까? 그녀가 자신의 사무실로 그를 안내했다. 먼저, 어제 연주는 정말 아름다웠어. 내 부모님은 중국에서 오셨는데 내 음악에서 나도 고향을 느꼈단다. 첸 부교장은 책상 위에 종이 한 장을 펼쳤다. 이건 내가 구상 중인 새로운 프로그램이야. 문화교류 음악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학생들이 함께 음악을 만들고 배우는 거지. 네가 도와줬으면 해. 민재의 눈이 커졌다. 저요? 하지만 너는 그저 학생이 아니야, 민재. 첸 부교장이 따뜻하게 말했다. 너는 다리를 놓는 사람이야. 어젯밤 네가 그것을 증명했잖니. 그날 방과 후 민재는 이제 열린 음악실로 향했다. 피아노 앞에 앉자 어제의 경험이 마음속에 메아리 쳤다. 그는 앞으로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할지 고민했다. 음악원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웨스트필드에 남아 변화의 일부가 될 것인가? 문이 살짝 열리며 에마가 바이올린 케이스를 들고 들어왔다. 연습 좀 같이 할까? 그녀가 제안했다. 듀엣을 위한 곡을 찾았는데 한국 멜로디와 서양 클래식을 혼합한 것 같아. 민재는 미소 지었다. 아마도 답은 이미 그의 앞에 있는지도 모른다. 음악처럼 때로는 다른 경로들이 함께 어우러져 더 아름다운 무언가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 지역교육청은 블랙우드 교장의 차별적 관행에 대한 상세한 보고서를 받았다. 두려움 때문에 말하지 못했던 전직 학생들과 교사들이 이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그가 떠난 후 웨스트필드 아카데미는 점차 변화하기 시작했다. 첸 부교장이 정식 교장으로 취임한 후 첫 번째 조치는 국제학생 장학금 프로그램에 확대였다. 매월 다문화 행사가 개최되었고 하나된 목소리 콘서트는 연례 행사로 공식화되었다. 민재는 시립음악원에서 전액 장학금을 받았지만 웨스트필드를 떠나지 않기로 결정했다. 시작한 것을 마무리해야 해요. 그가 할머니에게 설명했다. 네 마음이 이끄는 대로 하렴. 서윤 할머니가 말했다. 네, 어머니도 항상 그렇게 하셨지. 이제 민재는 더 이상 복도를 혼자 걷지 않았다. 블레이크 해리스는 음악의 힘에 변화된 뜻밖의 친구가 되었다. 그는 민재를 밴드 연습에 초대했고 그의 작곡에 진심으로 관심을 보였다. 에마와 민재는 함께 피아노와 바이올린 듀엣을 연습했다. 그들의 협업은 학교 공연에서 하이라이트가 되었다. 두 악기의 하모니처럼 그들의 우정도 깊어졌다. 서윤 할머니는 학교 근처에 작은 한국 다과점을 열었다. 그곳은 금세 방과 후 학생들의 만남의 장소가 되었다. 미국 학생들이 떡과 한국차를 맛보며 서윤 할머니에게서 간단한 한국어 인사말을 배웠다. 안녕하세요, 박 할머니. 그들은 웃으며 인사했고 서윤 할머니는 그들의 노력에 환하게 웃었다. 다음 학기 종업식에서 민재는 다시 웨스트필드 강당에서 연주했다. 이제 그곳은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다. 연주 전 그는 자신을 보이지 않는 존재라고 느꼈던 모든 이들과 세상이 보지 못할 때도 우리를 보는 어머니들에게 헌정한다고 말했다. 그의 연주는 이번에 기쁨과 희망으로 가득했다. 극복과 화해의 축제와 같았다. 모든 슬픔이 사라진 것은 아니었지만 그것은 이제 그의 일부가 되어 그를 더 강하게 만들었다. 콘서트 후 첸 교장이 특별 발표를 했다. 연결의 날이라는 새로운 학교 행사를 시작합니다. 이날은 모든 학생들이 자신에게 중요한 사람들에게 연락하는 날이 될 것입니다. 민재는 감동했다. 한 학생의 용기가 전체 학교 문화를 바꾸는 데 도움이 되었다는 사실이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서윤 할머니가 민재의 손을 꼭 잡았다. 내 어머니는 항상 널 자랑스러워 하셨단다. 하지만
지금만큼 자랑스러워 하신 적은 없을 거야.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다. 할머니도 저에게 그러셨어요. 저에게 두 분의 어머니가 계셨던 셈이죠. 작은 한국에 있는 그들의 아파트에서 서윤 할머니가 드디어 분할 납부로 구입한 오래된 피아노가 이제 거실의 중심을 차지했다. 매일 밤 민재의 연습 소리가 온 집안을 채웠다. 피아노 위에는 혜운의 사진이 놓여 있었다. 웃는 얼굴로 아들을 바라보는 모습. 민재는 종종 연주하면서 어머니가 자신 옆에 앉아 있는 것을 느꼈다. 잘하고 있니, 민재야? 그는 때때로 어머니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고 상상했다. 네, 엄마. 그는 마음속으로 대답했다. 이제 잘하고 있어요. 어느 날 저녁 민재는 새 곡을 작곡하고 있었다. 서윤 할머니가 조용히 그의 방에 들어왔다. 새 곡이니? 그녀가 물었다. 민재는 미소를 지었다. 네, 두 세계라는 제목이에요. 한국과 미국, 과거와 현재, 슬픔과 희망에 관한 곡이죠. 서윤 할머니는 손자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내 음악은 이제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도 담고 있구나. 네, 민재가 대답했다. 이제 제 이야기만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의 이야기예요. 창문 너머로 석양이 지고 있었다. 새로운 날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민재는 알고 있었다. 아픔이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아픔이 무언가 아름다운 것으로 변화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여정은 계속될 것이다. 한 음표씩, 하루하루씩.